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3월 29일 정기토익 대비 적중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많이 좀 틀리실 수 있고 그러나 좀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용한 표현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문제팩을 다운받으신 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저랑 시청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틀리구나,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5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ether과 either입니다. 일단 whether도 그렇고 either도 그렇고 두 개 다 or. 네,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5월이네. 그러니까 whether이야. 이렇게 찍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5월이네. 그래서 either이야. 이렇게 찍는 분도 있죠. 네, 물론 둘 다 5월을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보통 whether는 여러분 그 토익에서는 명사절로 많이 활용이 되죠. 명사절과 부사절이 다 되긴 하지만 명사절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이라거나 아니면 타동사 뒤에라거나 전치사 뒤에라거나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문장으로 명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주로 절로 쓰이기 때문에 주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문장을 구성을 하는 식으로 많이 되겠죠. 뜻은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긴 합니다. 자, either은 그의 반면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reschedule 하거나 request 하거나 이렇게 뒤에 동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왔을 때 같은 동사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either 얘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상관접속사는 여러분 거의 매달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짝꿍을 이루는 접속사들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아직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맨 앞에 절이 should your plans change 이렇게 앞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라고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한테도 같이 이제 나눠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 should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should는 조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뒤에 동사가 있죠? 그럼 얘는 should가 앞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이게 빠져나갔다는 건 바로 뭐가 됐다는 얘기? 도치가 됐다는 얘기. 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치의 그 요소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치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 주어 앞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 도치라든지 only 부사구나 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 나오든지 긍정문이나 부정문의 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서 동사 주어 이렇게 되는 점이 있고요.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봤던 앞에 문장에 있었던 건 지금 should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빠져나온 게 없죠? 그 얘기는 if가 생략이 됐다. 그래서 should가 도치가 됐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문장이 should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명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if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if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의 계획이 만약에 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러면 너는 스케줄을 다시 잡거나 리퀘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서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뒤에 whether인지 either인지 이렇게 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도치까지 살짝 이렇게 찝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과 whole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문제로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 문제도 학생들이 해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서 많이 오답이 났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스트한테 알려주세요가 됐고 여기 뒤에 비즈니스 스윗이 있고 여기가 지금 복수명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furnish가 됐다. 좀 이런 부분에서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부정대명사를 골라주거나 아니면 해석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모든 전체
뭐 이거 다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석으로 가면 세 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단수 복수 개념들이 있는 학생들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막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 비즈니스 스윗이 완전히 furnished가 됐는지 약간 전체 전부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all인지 ever인지 whole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all과 whole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every는 여러분 늘 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고 갈게요. every는 여러분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모든이라고 가지만 이거는 각각을 강조하는 모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everyday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수 명사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제가 all과 whole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ll은 한국말로 약간 전부 이런 뉘앙스고 whole은 약간 전체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전혀 구분이 안 되시죠? 자, all과 whole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all이라는 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all은 복수명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은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면 책으로 친다면 책이 이제 여러 권이 있다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책이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명사 북스 이렇게 됐고 관사는 책들이 그냥 북스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말하나?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관사는 바로 요 앞에 한정사죠. 붙여줘야 어떤 책들인지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사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복수 처리가 되고 요 사이에 원래 관사 있으면 오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생략이 됐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으로 복수명사가 뒤에 오고 관사가 요 자리에 위치하고 요게 바로 all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whole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슷한데 전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all은 책 3권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whole은 예를 들어보자면 책이 딱 한 권이 있는 그런 뉘앙스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whole과 all의 차이인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쉽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whole은 뒤에 뭐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 그래서 이 단수 명사를 전체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한정사는 이렇게 맨 앞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all은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는 걸 알고 계시죠? all 복수 명사 또는 불가사안이 오고 역시 명사 자체를 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사는 또는 한정사는 여기 중간에 명사 앞에 붙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비슷할 때 역시 뒤에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얘네가 나왔을 때 조금 잘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복수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whole도 단수, every도 단수, each는 당연히 단수죠. 각각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all이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all과 whole 꼭 정리를 하고 요 그림을 찍고 넘어가 주세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정말 헷갈리는 whoever, everyone이 되겠죠? 이것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렇게 한국말이 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실 때 되게 헷갈려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빈칸이죠? 그러면 C, D 중에서 사실은 C랑 D를 먼저 제낄 수가 있습니다. each other은 둘 사이에 서로 one another는 셋 이상의 서로 같이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주어 자리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껴주시고 자, whoever이랑 everyone이 있죠. 그러면 이 who는 WH는 여러분 접속사 기능이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주세요. 또는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면 whoever는 anyone who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에 이렇게 WH가 들어갔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이 있다. 그럼 접속사라는 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예, 동사가 두 개일 때 접속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everyone이 되겠고요. whoever는 who로 끝났기 때문에 보통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말 해석은 똑같지만 whoever는 WH 있으니까 동사 두 개일 때 접속사 기능 있는 거고 anyone who로 바꿀 수 있고 뒤에 동사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구조 분석으로 문제를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요거 두 개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hem과 themselves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목적격에서 가는 건데요. 하나는 selves가 붙은 거 보니까 제귀대명사 느낌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봤을 때 이 전치사의 뒤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보통 목적격이 오죠. 그래서 they 탈락이고요. theirs는 그들의 것. 그러면 그들의 것에 해당하는 뭔가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들의 것의 65%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responders가 있는데 그 중에 65%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들의 것이랑은 뉘앙스상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theirs가 탈락이고요. them이나 themselves 중에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themselves는 스스로라서 뭔가 해석을 해서 그들 스스로의 65%인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핵심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제기대명사의 위치를 보시면 제기대명사는 보통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주어 뒤에 빈칸이거나 문장의 맨 끝이거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지금 항상 주어랑 똑같은지를 보고 셀프를 붙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죠. 만약에 얘가 주어랑 똑같다면 얘는 셀프를 붙여서 스스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통점으로 보시는 게 뭐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동사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주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셀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고 한꺼번에 주어를 만들어주는 them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 이 자리 한번 찍어주시고 특히 목적어일 때 주어랑 같은지 확인하실 것. 그 다음에 강조 용법으로 주어 뒤거나 문장의 맨 뒤에 있을 때 셀프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체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 충분한 시간, 편집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articles가 이메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럼 transmit인가, 전송인가, recognize, 인지 인정인가? 지금 제가 뜻을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좀 체크하시면 transmit, 전송해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또는 recommend, 추천해야 된다. 이메일로 받기를 추천하다, 이메일로 받기를 전송하다, 이메일로 받기를 확인하다, 장담하다 뭔가 말이 다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여러분이 다 될 것 같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죠? 갑자기 이렇게 주어가 나왔는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B로 뜬다. 그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B로 뜰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주장 요구 제안을 하는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얘네가 이메일로 보내줘야 한다고 그 should 의무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장 요구 제한하는 동사를 찍어주자. 이렇게 가서 C번으로 답을 찍어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될 때는 이런 문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assure, 뜻은 비슷해 보이지만 assure는 여러분 대절이 나올 때 중간에 대상이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있고 명사 다음에 오브 이렇게 들어가거나 목적어 있고 대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장 요구 제한 동사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ask거나 request거나 suggest거나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이 대절에 요 동사가 나온 대절에는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를 어떤 걸 써준다? 동사의 원형을 써주게 됩니다. 왜? 그 앞에는 뭐뭐를 해야 한다고라는 should가 생략이 돼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표 꼭 찍어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토익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회사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렛하죠. 회사 representative들한테 컨택하게 합니다. 연락하고 접촉하게 하는데 repair specialist,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하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서비스 콜스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뭐 here인지 going인지 within인지 이게 말 넣기 나름대로 다 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 전치사하고를 정리를 했을 때 이 네 개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콜과 관련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call on 이게 뭐겠어요? on 뭐뭐 하는 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하다, 요청하다.
또는 요구하다, 촉구하다 이거 다 가능합니다. call for 보통 요구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청하다, 불러내다 이 정도 느낌이고 call off라는 거는 원래 멀리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해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중지하고 이게 이제 call off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게 call on이 아니라 얘를 뒤집으네요. 그래서 on call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 있다? 대기 중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기 위에 이렇게 딱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전화를 기다리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대기 중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call on, call for, 그 다음에 on call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7번 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 end of the convention이 있습니다. 그러면 end of the convention에서 여기는 지금 end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가 됐고요. 뒤에가 이제 주어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when이랑 while은 보통 접속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분사 형태가 오겠죠. 두 개는 탈락이고요. since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치사일 때는 무슨 뜻? 이래로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게 때문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때문에일 때는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왔을 때 때문에가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since는 지금 이래로란 뜻이죠. 그럼 얘가 컨벤션의 끝 이래로라고 한다면 뒤에는 당연히 이래로일 때는 현재 완료인 have pp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since는 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toward가 되겠고요. toward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 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가 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오늘 toward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가세요. 일단 첫 번째 toward의 가장 기본 뜻은 얘가 이제 to랑 비슷하죠. to는 기본적으로 방향,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toward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쪽을 향하여 이런 뜻이 가는 게 towar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죠. 어쨌든 toward는 한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수렴한다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일 때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쯤에, 이 시간 무렵에 약간 요 정도 느낌의 toward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toward noon 하면 정오쯤에 약간 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량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 목적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ward가 향해서이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 가다는 내가 이쪽을 향해 달려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정도의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그러면 to be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게 애초에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toward를 써서 toward becoming manager 이렇게 하면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처리됐을 때 toward를 써서 이쪽의 목적을 얻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뭐가 되죠? 컨벤션의 끝 컴퍼니 레프레젠테이티브리 어떻게 하죠? 요청을 받았죠? 여기 있는 서베이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컨벤션의 끝을 향했을 때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요 정도 느낌이 맞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toward가 되는 겁니다. 끝날 때쯤에 그게 이제 시간상 toward 갈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또 요 표 4개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컬러는 아니고 toward였죠? 방향, 시간, 수량, 목적 요거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도 한번 표현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cost of the providing training이 있고요. 얘가 지금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인스트럭터스한테 그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가 일단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인스톨레이션 fee 그럼 뒤에도 fee가 있고 앞에도 cost가 있죠. 그럼 요거는 지금 들어갈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앞에 factor이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actor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 factor은 명사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요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어떤 요소. 그럼 이거를 동사로 해주면 동사로 그대로 요소에 넣다 이런 뜻. 그래서 요소에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감안하다. 약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 얘를 조금 확장을 시켜서 지금처럼 A into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수동이 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A를 B 안으로 요소에 넣다. 그러니까 B에 포함시키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수동이 됐으니까 전체 설치 fee에서 이 비용이 포함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factor 이렇게 A into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해석은 요소에 넣다, 감안하다. A가 B에 포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ctor into가
동사, 정답 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이제 9번입니다. 네, 9번 한번 같이 볼게요. 역시 동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before the television이 패키지가 되기 전에 여기 걔네들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있고 확실하게 걔네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석으로 일일이 가면 걔네가 어떻게 thoroughly하게 맡겨야 됩니다. 선발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일일이 해석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바로 어떤 단어냐면 요 thoroughly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뜻이죠? 꼼꼼하게 철저하게, 꼼꼼 철저하게 바로 이 단어가 thoroughly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같이 붙는 요 동사들을 여러분 조금 봐주세요. 꼼꼼 철저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inspect, 검사해주세요. review, 다시 해주세요. read, 읽어주세요. examine, 조사해주세요. thoroughly랑 꼼꼼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review 해주세요. read 해주세요. 설명서를 examine, 조사해주세요.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짝꿍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horoughly가 보이면 inspect 점검이네. 이렇게 바로 1초 만에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thoroughly 여러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thoroughly는 꼼꼼 철저기 때문에 꼼꼼 철저,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는 거지. 포괄이라는 의미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지식, 이렇게 해서 thorough knowledge, 이렇게 knowledge를 붙일 수 있고요. 당연히 지식이 들어가면 이 동의어 두 개 보이시나요? comprehensive가 있죠. 이게 기본 뜻은 포괄이죠. 근데 포괄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고 완전하고 이런 뉘앙스랑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knowledge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thorough knowledge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동의 하나가 exhaustive 요거까지만 조금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치고 힘든 거는 exhausted고요. 얘 지금 IV입니다. 그래서 exhaustive 하게 되면 얘도 역시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완전한 리스트 이 정도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haustive list거나 research거나 요런 애랑 같이 붙어서 한 덩어리 표현으로 외워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thoroughly, inspect, review, read, examine 요거랑 그 다음에 knowledge가 붙다. 뭐 지식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붙을 수 있고 동의어는 comprehensive나 exhaustive 여기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connecting flight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X보의 스케줄. 두 개지 맞지가 않죠, 여러분? 놓쳤는데 어떻게 스케줄대로 도착을 했을까요? 그럼 두 개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B번, although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now that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now that은 때문에 because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야. 그래서 약간 요 정도 느낌이라서 because 요 정도 느낌이고 since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래로 또는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왔을 때 때문에 because처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soon as는 하자마자겠죠. 그래서 두 개가 반전이기 때문에 although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트 5의 10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6의 문제를 한번 보면서 6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준비한 거는 이제 article의 기사의 지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11번부터 빈칸이 나왔습니다. 그럼 11번의 빈칸은 사실은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주제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부터 4부터 쭉 읽어서 내용이 잡히면 이 11번을 채우시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장이 last 3 months 동안에 아이 캐칭을 하는 거죠. 눈길을 사로잡는 이 회사의 사인이 have been appearing 보이고 있는데 이거 이번 시험 나왔죠. 그죠? 그래서 major highway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 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while not in a ground breaking approach가 있고요. 걔가 지금 while이 있으면 뒤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마케팅인데 뒤에 문장이 테크닉이 이노베이티브하다. 그럼 여기는 not이고 여기는 innovative니까 조금 반전하는 키워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걔는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땅을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 그래서 혁신적인, 이노베이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not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다르게 특별한 어프로치는 아닐 수 있어. 그런데 프로덕트 마케팅에서 하지만 테크닉 자체는요,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어떤 방식의 as가 이 포지션드, 위치가 된 위치를 보면 되게 신선하고 이노베이티브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일단 12번부터 보면 우리 아까 봤던 셀프가 보였네요. 그러면 이 셀프가 들어갈 자리인데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not in이고 이 반전을 했다는 거는 지금 뒤에죠. 이 테크닉 자체는 좋은데 이 광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그렇게 막 혁신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를 얘기해 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이 셀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n itself 그 자체는 그 스스로는 막 그렇게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D itself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1번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에 눈길을 끄는 이 회사의 광고 사인을 봐가지고 되게 여기저기 있었는데 일단 여기가 이렇게 위치가 된 걸 보니까 되게 특이하고 되게 이노베이티브하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ABCD를 보면 이 회사는요. 유명합니다. 뭐로 잘 알려져 있죠? 파인 슈즈 좋은 신발들을 만드는 데 되게 유명하대요. 지금은 광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는요. 어떻게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 실험 중 이렇게 가도 돼요. 약간 실험 중인데 new kind of advertising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광고를 좀 실험하고 있어. 이 정도 뉘앙스일까요? 세 번째는 이 회사 캠페인이가요. 정말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하고 독특한 광고를 많이 만든대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광고 자체가 막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라고 일단 뒤에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이한 광고를 만든다라기보다 일단 광고 자체는 그거보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이 위치가 특이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좀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이제 말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D번까지 보면요. 이 회사가 브랜드 파워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광고를 next year, 내년도에 시작을 할 거야. 이거 아니겠죠? 지난 3개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어떻게 B번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의 복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conventional as가 있죠. conventional, 이거 무슨 뜻? 전통적인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광고, 그리고 앞에 던져주고, 이 회사의 광고는요, hangover passway이고요. 이거 그냥 그 기존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럼 앞에서 innovative라고 했으니까, 요거 들어갈 게 뭐예요? unlike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nd different 하게 되면, 다를 게 없는데, 그 정도라서 이제 무관심해. 그래. 약간 요 정도 느낌이고 opposite는 반대겠죠. unaccustomed는 이게 이제 익숙한이란 뜻이니까 custom 보이시죠? 이 앞에 negative가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네 이런 뜻입니다. unlike가 뭐뭐 다른이죠. 그래서 기존의 광고랑 다르게 요 정도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네가요, 페인트를 하는데요. 어디다가? 땅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drivers들이요, cannot help but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고들을 걔네가 어프로치돼 점점점 이렇게 차를 하고 접근을 하면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애드버타이징이 이렇게 나타난 데마다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광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고가 출판, 메시지가 출판 이상하죠? repeat, 반복되는 거, retain,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forward 보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 길 위에 보이는 거다, 메시지가. 예,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찍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 요 지문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제가 오늘 3중 지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약간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첫째 지문, 둘째 지문 이렇게 좀 쪼개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에 이 article에 따르면 올라우 투어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네 가지 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올라우 투어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일단 읽어주시면 코탁 트래벌이라는 회사가 acquired이죠. 그럼 인수가 됐다.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공의 올라우 투어즈를 한번 찾아볼게요. 타이페이 베이스드이고요. 얘네가 최근에 구매를 했죠. 코탁 트래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트래블이 어떤 데냐면 작지만 해외 벤처 투어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뭐 이렇게 됐고요. 이 에디션, 이 합류를 해가지고 코탁 트래블을 더 해가지고 이 올라우 투어가 어떻게 했죠? 지금 18개의 다른 투어 패키지랑 24개국으로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우 투어가 쭉 읽어보시면 주로 저렴한 국내 관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부가 설명 들어가고요. 코탁 투어는 판타스틱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얘네가 퍼시픽 투어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뭐 그런 데였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한 번 내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에 딱 찾기가 힘드시면 아닌 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걔가 알려줬어. 근데 케이터링이라고 돼 있죠. 비즈니스 사람들한테 케이터링, 음식 이렇게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케이터링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헤드 오피스를 최근에 옮겼다. 본사 옮겼나요? 본사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리고. 걔가 discontinue. 이게 무슨 뜻? 중단, 단종이죠. 멤버십을 중단을 했다. 그럼 멤버십이 나오나를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멤버십 보이죠? 올라우토의 클럽 멤버스가 지금 on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맨 아래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포인트를 얻는다기 때문에 멤버십을 중단한다.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패시지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가 인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의 층을 이제 모으기를 거기에 도달하기를 소망을 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에 그렇다면 4개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 광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앞에 다시 이제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에서 요 4가지가 있죠. 파란색이 하나하나의 광고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부분이 전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4개 투어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를 너무 공통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쪽으로 가주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패시픽 아일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라우 투어로 떠나십시오라는 광고가 있고 이 패키지가 정말 익사이팅한 애드벤처를 제공을 해주는데 아래가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투어즈고요. 패시픽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4가지가 패시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 정답은 A번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카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4개 다 해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1940년도 언급된 적이 없고 특별한 할인 어른을 위해서 이것도 언급된 적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4가지가 다 패시픽 지역이다. A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고요. 이 17번을 찍는데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약간 눈치로 이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코탁 트래블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일단 not이 있다. 아닌 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탁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거를 다 읽어서 코탁이 뭐였지? 위에랑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2가지 회사가 나왔죠. 코탁 아니면 울라우 회사거든요. 그러면 코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겠어요? 코탁이 아니면 울라우 투어겠죠. 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탁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는 울라우의 특징을 간다. 울라우의 특징이 뭐죠? 걔가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게 저렴한 domestic 투어, 국내 투어이고 걔가 take quiet holidays를 집 가까운 데서 조용하게 가족 중심으로 보내는 국내 중심의 약간 이런 투어가 바로 울라우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찾을 때는요. 코탁이 아닌 것이니까 울라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키워드가 조용한 데서 도시 가까운 데서 요거를 가는 거였으니까 쿡 아일랜드, 바누아투 벌써 제목만 보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요 3번째가 화렌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타이베이 보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우 투어 처음에 이거 자체가 타이페이 베이스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페이에 있는 회사고 얘가 지금 타이페이에서 거기로부터 2시간밖에 안 떨어진 여기에서 좀 즐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패밀리를 위한 거고요. More time at each other 조용하게 tranquil 조용한 환경에서 좀 보내고 싶은 이게 올라우 투어의 특징과 딱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화렌 투어
얘를 여러분이 답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C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보 중에서 in which고요. 이 사람이 참가를 한 투어에 대한 정보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후기를 한번 봐서 가야 되겠죠? 내가 원더풀 타임을 보냈습니다. 바누아투 투어에서요. 그럼 이 사람은 바누아투 투어를 갔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다? 여기 바누아투 투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now up은 이제 열려 있고요. 최근에 eruption이 됐죠. 그래서 4-day trip이 됩니다. 걔가 너한테 어떻게 하죠? 아일랜드 빌리지를 다 가는 거고요. 오픈 워터 카약도 타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께 새롭게 리디자인된 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면 아, 얘가 새롭게 뭔가를 변경을 했구나. 리디자인을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걔가 option dine, 비치에서 다이닝을 한다. 없고 걔가 difficult and hiking trail 이런 말 한 적 없고 걔가 최근에 새롭게 리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C.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9번에 이 사람이 그녀의 경험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까? 그럼 다시 여러분 후기로 한번 넘어올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찾아봤더니 우리는 바누아투 투어를 갔었고요. 비치도 좋았고 화산도 좋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가 나왔는데 이제 이쪽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이드가 또한 어메이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좋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이 찾으실 게 뭐냐면 바로 아우엘시 요거를 보는 거죠. 이 아우엘시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 자체를 막 파트 5에서 물어본다기보다 요새는 이렇게 세븐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해석을 좀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우엘시는 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이 제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고요. 뒤에 봤더니 instead of 대신해죠. 그냥 스노클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쿠버 다이빙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거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스쿠버 다이빙 이렇게 주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 아니고 투어의 가격 아니고요. 리저 액티비티 이게 바로 여가 활동이 되는 거겠죠. 스쿠버 다이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C번.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5, 6, 7까지 해가지고 몇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오답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답 노트 하시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정말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시험 꼭 잘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 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